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업 모드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내 수급자의 마음을 훔쳐라입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클레임을 하나 받았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은 사실 일을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 그동안의 경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나는 살림을 좀 하니까 그래 나도 여태까지 음식도 좀 하고 집에서 내 부모님을 좀 모셨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게 요양보호사라는 직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100%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적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직장에 다녀봤던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직장인 경험을 조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의 직업,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근무 장소는 어디죠? 수급자 댁이죠. 그러면 수급자 댁에서 내가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그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요, 관심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클레임 1위는 제가 나를 무시해 라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에 비해 요양보호사들이 젊으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 물론 젊다가 20대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50대, 요즘에는 가족요양 하시느라 40대도 있으시긴 하지만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가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0대도 좀 있으시고 저희 센터에서는 8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기간 그리고 내가 경험해본 어떤 현대식 문물 이런 것들이 노인하고 많이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그냥 그대로 맞춰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100%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것만 주입시키다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내가 지금 3시간을 온전히 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서비스를 신청한 건데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이 많이 사는 그런 집에 내가 이제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 보면 밤에 식구들이 먹은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설거지 할 거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때요? 그거를 못 보고 설거지를 씩씩거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할 말을 조금은 참을 줄 알아야 해요. 할 말을 조금 참고 상대방에게 경청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사랑을 원하거든요. 특히 독거노인일수록 더 심하죠. 왜냐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오로지 상대하고 나랑 교감하고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로지 요양보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요양보호사 쌤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어르신이 막 이야기를 하신대요.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 어르신은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분이 나를 기다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이게 더 안전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방식도 많이들 하시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때 내 말투가 어떤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자,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건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안전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볼까요? 라고 하는 것과는 말투나 느껴지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생각보다 편한 집에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한 거 익숙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보호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좋은 말하고 서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러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시켜서 제가 안 해요 라는 요양보호사의 말은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요양보호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로서 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르신을 관찰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파출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먼지 털고 막 장롱 위에 닦고 침대 밑바닥 막 소파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가서 닦고 이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기본적인 위생 정의 정도는 필요하죠. 네. 특히 우리 수급자가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든가 뭐 이러면 더더군다나 위생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내 위생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위생까지 꼼꼼하게 봐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나의 내공이나 나의 노하우가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어르신을 관찰하는 일이에요. 이 어르신이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다른지 어제와 오늘 생각과 가치관과 말투와 언어와 습관과 버릇이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에 기분 나빠하고 어떤 날 우울해하고 어떤 날 식사를 못 하셨는지 그럼 못 하신 이유는 뭔지 이성이 있는 수급자에게 갔다고 합시다. 여자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 수급자 댁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목욕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한 가정하에 그러면 빨래 바구니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변실수가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 소변 실수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는 서비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이분이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맡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요양보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는요 막 열심히 쓸고 닦고 해주는다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작은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말 한마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거 칭찬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현장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면서 내가 일하기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선택한 직업의 직보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분명히 소진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진되어서 내가 죽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소진됐지만 그분은 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일도 사세요. 모레도 사시고요. 그러면 내 직장은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르신을 어쨌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라기보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드리는데 내 몫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